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상재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KTV 교민 방송은 콤파스 신문이 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뉴스 중에서 우리 교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뉴스만을 골라서 주간 뉴스 형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17년 1월 23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 유명 재계 인사들의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을 보면요, 거의 모두가 그리 좋지 않고 나쁘다는 쪽에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치적 불안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산림개발 분야가 침체기에 깊게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수산업과 광산개발업도 마찬가지로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최대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임 공군 참모총장에 코스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하디 짜얀토 대장을 임명하고 물러나는 아구스 수프리안나 대장에게는 그동안의 수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공군 마샬, 즉 공군 원수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구스 전 공군 참모총장은 순서에 따라서 합참의장이 될 차례였었는데요.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갓돈 누르만티오 육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거죠. 그런 점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아구스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참 미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코위 대통령은 아구스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신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공군 비행기들의 잦은 추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군용기의 관리 시스템을 제일 먼저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단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디아와 나다툴 울라마의 수장들을 만나서 사회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슬람 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너무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일부 극소수 엘리트 부유층과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빈곤층 간의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사전에 막아보기 위해서 조코위 정부는 작년부터 주정부나 군 단위에서 선발한 엘리트 젊은이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판짜실라와 같은 국가 이념과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서는 FPI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 즉 이슬람 수호 전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커진 것은 아니고요. 직접 행동에 나서는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들은 서부자와 반둥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큰 경험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과격한 이슬람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 백가의 연루설과 각종 소문들, 또 유언비어까지 소위 가짜 뉴스, 즉 호엑스를 전파하면서 과격한 군중 집회로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크게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2017년 1월 11일부를 기해서 ESDM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광의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요. 이제 다시 니켈이라든지 구리, 금 등의 원광을 앞으로 5년간 원광 그대로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SBI 대통령이 원광 그대로의 수출은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인원이 많은 프리포트 금광이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너무 서둘러 원광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보니까 재련소 투자비 마련도 문제가 되겠고 재련을 할 수 있는 전기 공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기본적 인프라가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 재련업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당분간이긴 하지만은 니켈이라든지 구리, 백금, 고령토와 같은 원광들을 다시 수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코위 정부가 다시 원광 수출을 재개한다고 결정하니까 이제는 광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내주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광산들이 다시 광산 문을 열려고 너도나도 군청, 허가를 내주는 군청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는 뉴스가 일면 하단에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일본 아베 수상으로부터 이번에는 뭔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 장소도 자카르타보다 주변 환경이 수려하고 좋은 보고르궁을 택해 회담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두 나라 관심사는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간 세미 고속철 공사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자와 수방에 건설하려고 하는 바티만 신항 건설에 일본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대선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한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 협력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판이 다 그렇겠지만은 자카르타 시장 선거판도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홉 시장은 플로우스리브 이슬람 비하 발언 문제 때문에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부시장 후보로 나선 자롯이라는 사람도 선거 유세를 못하게 크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롯 후보 선거운동원 한 사람이 상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FPI 단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메가와티 PDP 총재는 제44차 창당 기념식에서
언제든지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빼대당 당원들을 불러서 반격에 나서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번 자카르타 시장 선거판에 조금이라도 연루되거나 말이나 행동을 연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16일인데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말루쿠 어장에 아직도 외국 국적 어선들이 보란듯이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 배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국적선들을 초강경적으로 무조건 잡아다가 폭파해버리는 그런 강경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지의 어민들은 가난이 심화됐고요. 외교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 공장들의 가동률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외국 어선의 인도네시아 자국 내 조업을 반대하고 어구조차도 무조건 외국산을 수입해선 안 된다고 했던 장관이 한 발짝 물러서서 외국산 어구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즉각 국내 어망 생산 업체들이 증산을 해서라도 납품을 반드시 할 테니까 그것은 유보를 해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10톤에서 3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안의 어민들은 지금까지 짠뜨랑이라고 하는 소형 저인망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아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획 방식은 하리마우 방식이라 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지역까지도 모조리 훑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어획 방법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어획 방법에 맞는 그물로 대체 공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잘란잘란 인이를 시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인도네시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란잘란이니의 박예주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시작부터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이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이렇게 예쁜 레스토랑이 와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곳은 서양 시푸드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저와 함께 먹어보러 가요. 잘란잘란! 안쪽에 위치한 더 피어 식당. 피어는 부두라는 뜻인데요. 장소에 걸맞게 상호명과 인테리어까지 전부 통일시켰습니다. 수상에 선박을 모티브로 지어놔서 그런지 정말 크루즈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내외로 구분되어 있고 또 바다와 이어져 있어서 수상 레저 구경도 가능하답니다. 직원들도 선박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사장님의 센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또 맛집에 가면 보통 음식 사진 찍느라 바쁜데요. 이곳은 음식 사진 외에도 인생 사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정말 많습니다. 또 1, 2층으로 나뉘어진 이곳은 넓기도 정말 넓어서 대가족 모임이나 회식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가끔은 웨딩 화보 촬영이나 피로연도 한다고 하네요. 미니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 자리뿐이니까 예약은 필수겠죠.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세요? 넓은 바다, 푸르른 하늘이 엔돌핀을 마구마구 분비시킵니다. 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취향 저격한 이 식당의 주인님께서 바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인터뷰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evening. Hi. Yeah. Okay, so when did you open this restaurant? We opened it
last year, actually. Last year? The grand opening was early this year. This year, oh, so it's quite new, right? Yeah, it is. I love the atmosphere. It's really pretty. Thank you. Glad that you like it. What's the main menu here? What do you serve mostly? We serve Western seafood. Oh, actually, Western the seafood. Western- Yeah, obviously it's near the sea. Yep. Okay. 각종 해산물을 바삭하게 튀긴 시푸드 플래터. 4-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Grilled Salmon with Lemon Crush, 연어 요리인데요. 노릇노릇 구운 연어에 삶은 감자와 각종 야채를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마지막은 비프 피자, 모짜렐라 치즈와 각종 야채들 그리고 소고기가 듬뿍 얹어져 있고요. 도우는 얇아서 에낙 스칼리. 와, 큼지막 나무 도마 위에 이렇게 네모난 스퀘어 피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일단 썰어서. 와, 여기 야채도 많고요. 치즈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또 파프리카, 양파. 오,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는 손맛이 제 맛이죠. 따라, 엄청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도우가 굵지도 않고요. 두껍지도 않고 얇고 또 크리스피해요.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진 소스와 치즈와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경치도 정말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또 시그니처 칵테일도 분위기를 한층 더 업업. 결론은 여러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저 박예지가 강력 추천합니다. 톡 쏘고요, 청량하고요. 저같이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맥주도 마시고 칵테일도 즐기고요. 정말 이곳은 지상 낙원이 틀림없습니다. Then the color hit the canvas right from the start. When you set the fire burning, now it's burning down deep in my heart. 네, 여러분 오늘 맛집 어떠셨나요? 제가 더 뿌듯한데요. 잘란잘란이니 와본 것 중에서 가장 손에 꼽는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잘란잘란. 인도네시아 농업부 산하 시험 농장에 전 세계 수수 종자 16종을 심어놓고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수수의 유전자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이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확실한 나라에서 과연 수수 재배를 했을 경우에 벼농사나 다른 밭작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점차 건기가 길어지고 꾸팡이나 말루크 지방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1년 2모작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는 뿌리가 깊게 내리는 수수를 재배해서 2모작 외에도 3모작 혼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부 스마트라 메단 근처에 델리 세르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16일 5.5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10명의 집도 무너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피해 정도는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구릉 시나붕 화산이 빈번하게 분화를 하고 그 옆에 높게 서 있는 시바약 화산도 계속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메단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매우 고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로 고온 분지에서 고랭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판부가 조옥자에 있는 같은 학교 한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10명의 고교생들에게 3년에서 5년 징역, 거기다가 노역까지 부과하는 중형 판결을 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싸움이나 범죄에 좀 느슨한 판결을 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관례를 깨고 중형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족자 무하마디아 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이 아드난이라고 하는 동급생을 데려다가 집단 폭행을 했는데 그만 한 학생이 휘두른 칼에 아드난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은 것입니다. 남부 스마트라 벌리뚱의 후추 재배 농장까지 직접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농장 체험을 하고요. 매운맛이 나는 흰색 후추도 사가는 그런 새로운 농장 체험 관광 비즈니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추의 주산지는 역사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벌리뚱과 팔렘방 인근 지역, 그 외에도 람pun과 반텐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후추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긴 말뚝을 땅에다 박아 놓으면은 그 덩굴이 그 기둥을 타고 오르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후추 열매를 따는 그런 농업입니다. 후추는 과육을 벗기지 않고 그냥 말려서 가루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까만 후춧가루가 나오고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만드는 후추가 있는데 그것은 흰색 후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두 종류 모두 후추입니다. 다만 후추를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흰색 후추도 되고 흑색 후추도 되는 것이죠. 중부자바 족자와 솔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끌라텐이라고 하는 곳의 한 아렌 농장에서 녹말가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렌이라는 나무는 원래 팜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로 학명은 아랭아 피나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야생야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야생야자가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그 꽃대 줄기를 잘라서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받고 그것을 은근한 물에 계속 졸여내게 되면은 덩어리 흑설탕이 나오고요. 그냥 원액을 숙성시키게 되면은 45도 정도가 되는 강한 맛의 소주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나도라든지 메단, 암본 혹은 파푸아, 꾸팡 등지의 기독교 마을 주민들은 이것으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28일은 인도네시아 음력설로 쉬는 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솔로 중국인들이 홍등을 밝히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설날을 다운바루 임렉 혹은 차이나 뉴 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렉이라고 하는 말은 음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음력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은 이 설날을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국인들이 보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날은 코리안 뉴 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들이 이 날을 다운바루 임렉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는데 코리안 뉴 이어로 부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아니면은 음력설, 즉 루나 뉴 이어로 정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교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